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11%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장 초반부터 이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관련한 내용의 이슈가 나와버리면서 급락이 좀 연출이 됐었던 삼성전자인데 추가적으로 계속 밀리다가 지금은 조금 바닥을 잡아주고 있는 구간이에요. 이 정도 빠졌으면 너무 많이 빠졌지라는 그런 어떤 낙폭과대의 자리로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인데,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급락이 좀 연출이 돼서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삼성전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내일이나 모레쯤에는 한번 급반등이 연출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오늘이 벌써 이 화요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한 가지 외국인들의 포지션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부분까지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일단 우리가 급반등 어떤 것을 기점으로 위클리 만기를 기점으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번 더 반등세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일단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만약에 이렇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한 번 더 나온다라고 했을 땐 일단 한 번 더 하락을 보여주다가 이 구간에서 아래 꼬리 말아올리는 음봉 캔들을 보여준 이후로 다시 한번 이렇게 급반등 마찬가지로 연출될 수가 있는 삼성전자의 흐름이라고 예상을 일단 해볼 수가 있겠는데, 자,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앞전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꽉 닫은 음봉으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급반등이 이틀 연속으로 일어나면서 요 하락했었던 것을 심지어 싹 다 메꿔섰었던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전에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락하다가 지지받아 놓고 20선에서의 저항받아 놓고 이렇게 상승을 보여줬었던 구간이 분명하게도 있었고요. 이 구간에서도 보시면 하락하다가 급반등이 나와주면서 또다시 한번 60선에서의 저항을 받았었던 구간. 자, 그러면서 이때도 장대 음봉으로 떨어져 놓고 또 60선에서 저항받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빠져왔었던 최근의 한 달의 흐름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한 달간의 패턴을 놓고 봤을 때는 만약에 내일 하락한다라고 했을 때는 내일 모레랑 그리고 이제 목요일까지 해서 금요일까지 해서 이렇게 상승세가 나오면서 이 25만 원이라고 하는 라운드 피겨 자리에서는 저항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리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이유가 지지를 받았었던 구간이 저항으로 바뀔 수 있는 구간이자 지금 보시다시피 요 지금 회색선이 지금 겹쳐서 잘 안 보이는데 요 회색선이 이렇게 지금 가고 있죠. 이 회색선이 어떤 선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6개월 선이라고 볼 수 있는 121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는 강력한 저항이 예상되는 구간입니다. 일단 지지를 받고 있었던 선이 깨지고 나면은 저항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최근의 구간에서 분명하게도 25만원, 24만원 이 선에서 지지를 받아왔었기 때문에 반등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항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리가 24에서 25만원 밴드대다라는 점을 먼저 짚어봐 드리면서,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삼성전자 이제는 다시 한번 신고가 갈 수가 없습니까? 라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일단 이 중간 선거에 관련한 내용에 여러분들께 비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중간 선거라는 거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어디죠 여러분들? 바로 이 미국이죠. 이 중간 선거가 11월 달에 있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해서 주가가 먼저 올라가야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래야지 선거에 이길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나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자, 우리가 이거는 오해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삼성전자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까지 하나하나씩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건데, 영상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댓글에다가 어떻게 작성해 주시겠죠 여러분들? 삼성전자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계신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역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여기서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 분들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은 그들을 상회하는 이렇게 차익 실현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지가 갈릴 수 있는 기회의 구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죠. 여러분들 입장에서 정말로 질리도록 들어보셨을 법한 이 공포의 매도하라고 했습니까? 공포에 매수하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매수하라고 이야기가 이미 예전부터 주식시장 격언으로 있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금 구간 오히려 어떤 구간이다? 기회의 구간이다라고 짚어봐 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기회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에 이 댓글에다가 기회라고 작성을 해주시면은 영상이 자동으로 개인 투자자분들께 추천이 될 건데, 자, 최근의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엄청난 매수가 들어왔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유튜브 영상 시청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 좀 올라오다가도 이런 분들의 투매로 인해서 갑자기 급락이 좀 연출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댓글에다가 기회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우리가
우리가 이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에 대해서 먼저 좀 체크를 해봐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지금 이 시장 종합 상황을 한번 우리가 이 체크를 해볼 건데, 자 보시다시피 외국인들이 지금 이 코스피 쪽에서 순매도를 계속 쏟아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선물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물량을 롱 포지션을 들고 있었던, 그러니까 매수 상방 포지션을 들고 있었던 이 외국인들이 연이어서 선물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1조 4천억 가까이의 매도세를 쏟아내고 있는 중이고, 자 콜옵션 같은 경우에도 매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부분은 풋옵션 쪽에서 엄청난 매수량을 가지고 있었던 이 외국인들이 오늘 드디어 보시다시피 152억 정도를 매도를 가져가지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풋옵션에서 매수를 진행한 거면은 매수니까 올라가네요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풋옵션 쪽에서 매수를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방 베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 하방 베팅 중에서도 이 옵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은 매수를 들어가느냐 매도를 들어가느냐를 또 설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옵션 쪽에서 매수를 들어가는 것은 이 수익이 무한대로 갈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까지 많이 빠지면서 풋옵션 쪽에서 매수를 가지고 있었던 것, 정말로 어마무시한 만큼의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드디어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정리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풋옵션 쪽에서 긍정적으로 지켜볼 수 있는 시그널이 나오면서, 자 그러면서 주식 선물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매도세를 가져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이제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이지만, 또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달러 선물에서의 매도가 일어나고 있는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아직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 매수 수량 4조 가까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롱 포지션을 들고 있으면서 이 비중을 최근에 조금 줄여 나갔었던 그런 흐름이 보여졌었고, 자, 여기서 이 콜옵션은 그렇게까지 크게 의미가 없는 수치만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많이 쌓여 있었던 이 풋옵션 쪽에서 매도를 쏟아내면서 어느 정도는 지금 이 낙폭이 진정될 수 있는 구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봐 주시면서, 자 우리가 거기다 더불어서 어쨌든지 간에 이 하락이 진행될 때는 명분이 따라온다라는 말씀인데, 지금 어떤 명분이 따라오고 있었던 상황이냐면은 465% 폭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창신 메모리 쇼크, 코스피 8% 급락도 서킷 브레이커라고 하는 내용의 이슈가 터졌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중국 쪽에서의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상장이 되면서 465% 가까이 폭등 흐름이 연출됐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이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가 이거 지금 중국에 따라잡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그 우려감에 급락이 연출됐었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AI 패권 다툼에 있어서 어디에 중국에 이것을 뺏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자, 이 미국장도 쉽지가 않았었던 상황인데, 자, 우리가 이런 부분은 사실 그냥 하나의 명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가요. 블룸버그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IPO는 실패라고 이야기하면서 중국 자본시장의 한계라고 지적을 했었던 상황인데, 공모가가 그냥 지나치게 낮게 책정이 됐었고, 공공부문 주도 자본시장 시스템 영향을 받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공모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 적정 가치가 10만 원짜리 기업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거 그냥 만 원에 상장시켜 놓고 어떻게 여러분들 여기까지 그냥 올라가는 거 지켜보면서 지금 이거 10배 튀겼는데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해버리면 이건 맞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했었던 블룸버그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일단 제 관점에서도 그냥 지금 하락하고 있는 이 추세선을 이렇게 하락하고 있었는데 거기를 최근에 벗겨내봐주나 싶더니만 또 추가적으로 하락을 진행해주고 있는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하락에 대한 것 명분이 그냥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는 말씀이면서, 자, 이 결과적으로는 하락장이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어떤 것이 투자에 대한 심리, 즉 투심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 그냥 투심이 꺾여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만 튀어서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매도해요. 잘 모르겠고 일단 매도해서, 만약에 오늘 들어오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자, 이 살짝 올라오는 구간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장에 탈출해야겠다라는 생각부터 먼저 들 수밖에 없는 투심이 꺾였었던 구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삼성전자 이전에 짚어봐 드렸었던 24만 원이라고 하는 단기적인 바닥이 지금 깨졌는데 어디까지 빠지게 될까요? 라고 하시는 질문이 굉장히 많아서 자, 우리가 일단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최대 매물대 구간까지 도달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금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보시다시피 최대 매물대 구간은 이렇게 제가 진하게 좀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거의 다른 매물대에 비해서 2배 가까이 튀어서 나와 있는 게 확인이 되실 텐데 가장 많은 거래가 일어나면서 가장 많은 평균 단가 형성되어 있는 바로 이 구간에서 우리가 지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까지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어디까지 20만 원에서 18만 원이라고 볼 수 있는 요 밴드 때까지 밀릴 수 있는 현재 상황의 삼성전자라고 일단 열어놓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자, 만약에 20만 원대까지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하락이 더 진행이 되는 거냐면은 앞으로 한 10% 정도는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 그 구간까지는 일단 당장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급하게 매수를 들어가신다라기보다는 지켜보시면서 특히나 무엇이 딸려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1년선이 딸려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일단 지지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이유가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잘 맞는데요. 상승 추세가 한번 깨지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20선 이탈되고 나자 빠르게 반발 매수세 유입이 되면서 20선 다시 한번 또 이탈되고 나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늘어지는 패턴을 만들어내봐주면서 이 왼쪽 어깨 머리통 오른쪽 어깨 헤드앤숄더 만들어내봐주면서 이렇게 둥근 천장형을 만들어내봐줬었고 자, 급락 연출된 이후로는 60선에서 지지받고 20선에서 저항받고 그러면서 또한 마찬가지로 60선을 다시 한번 닿는 구간에서는 또 이탈이 되어버리자 자, 어디까지 밀렸습니까? 여러분들 120선까지 밀렸다가 120선에서 며칠 지지를 받는 척을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한번 이 60선 저항받았었고 튀어서 올라오다가 60선까지도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급락이 좀 연출이 됐었죠. 결과적으로는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선은 많은 사람들의 심리가 집약이 되어 있는 그런 선이기 때문에 자,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어디까지 좀 열어두면서 우리가 이 20만원에서 18만원 선으로 볼 수 있는 바로 이 라운드 피겨 자리이자 많은 분들의 이렇게 거래가 일어났었던 매물대가 가장 두꺼운 구간까지는 조금 열어두시면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요것은 약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스윙 개념에서 말씀을 좀 드린 건데 단기적인 개념으로는 일단 내일 만약에 급반등이 나오지 않고 추가적으로 하락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는 내일 모레부터 시작해서 글피까지 이렇게 급반등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리다라고 일단 생각해 볼 수가 있으면서 내일 만약에 급반등이 연속으로 일어난다고 했을 때는 이 구간까지 25만원 구간까지는 빠르게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이전의 패턴이 이미 있었다. 급락 연출된 다음에 보시다시피 여기까지 튀어서 올라왔었고 자, 이때 당시에도 급락 연출되면서 장대 음봉 떨어뜨려 놓고 장대 음봉이 출발했던 지점까지 올라왔어요. 자,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급락이 연출돼 놓고 나서 이렇게 이틀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여줬었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크게 음봉 준 다음에 이틀 연속으로 상승을 좀 보여줬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추세는 어떻게 여러분들 내일 양봉으로 출발한다라고 했을 때는 모레까지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구간을 만들어내봐주면서 만약에 내일 여러분들 그냥 양봉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그냥 스트레이트로 올라가는 것까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오늘 과도하게 빠진 자리에서 더 과도하게 빠졌었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는 빠르게 유입될 수가 있다는 말씀이고 자, 우리가 그렇지 않고 만약에 내일도 음봉을 주게 된다라고 했을 때 하락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반발 매수세가 이렇게 내일 모레 그러면서 글피까지 이렇게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으면서 지금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풋옵션에서 매수를 진행을 했었던 이 물량을 일부 차익 실현을 가져가고 있는 구간이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는 말씀이죠.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풋옵션 하방 베팅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진짜 빠질 만큼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서 자, 우리가 여기다 더불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이 중간 선거 이전까지 해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믿고 계셨던 분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6월 3일날 지선이 있었는데 어때요 여러분들? 6월 2일날까지 해서 주가가 올라가다가 그 이후로 딱히 고점에 대한 갱신이 쉽지가 않았었던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6월 3일 전까지 주가가 올랐었던 이런 흐름을 지켜봤을 때는 11월 달에 중간 선거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 이겨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계속 주가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자, 이전부터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이 중간 고사라고 되어 있는 이게 지금 번역을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분석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대통령 임기 2년 차는 대통령 선거 주기 4년 중에서 국내 주식 시장 수익률이 가장 저조한 시기와 겹친다. 여기 지금 말씀드리는 국내 주식 시장이라는 건 뭐냐면은 미국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대통령 선거 2년차에 뭐가 있다? 중간 선거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자, 2년차가 사실 제일 재미가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래 지금 보시면 이 표에 잘 정리를 좀 해뒀어요. 자, 이 에버리지, 그러니까 평균 값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봐 주시면은 평균적으로 8% 정도 나스닥은 계속 꾸준하게 올라왔었죠. 자, 여기서 보시면 10%, 1000년도에는 10% 정도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고, 자, 2년차 어때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1%대라는 말씀입니다. 마이너스 수익률이에요. 마이너스 수익률. 여러분들 무려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는, 나스닥은 계속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수익률을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평균값을 내보니까 이렇게 진행되더라. 자, 그런 상황에서 보시다시피 어때요 여러분들? 17% 3년차 때는 증가를 했다는 소리예요. 가장 수익률이 좋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봐 주셔야 되냐면은, 자, 일단 올 한 해는 그냥 여러분들 입장에서 만약에 내가 장기 투자를 가져가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 장기적으로 올해 한 해 동안은 기회의 구간으로 삼성전자 쭉 모아주시면서, 자, 여기서 만약에 지지를 연출시켜 줄 수가 있다고 하면요, 이 박스권 횡보 과정을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가지고 가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내년에 들어서부터 상승세 보일 수 있는, 왜 그렇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AGI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인간을 넘어서는 인공지능, 이것을 인공지능 입장에서 달성하기 이전까지 바로 어떤 사람들은, 바로 이 빅테크 쪽 사람들은 계속 무엇을 멈출 수가 없다? 카펙스, 즉 투자를 멈출 수가 없다라는 말씀인데, 얼마 전에 그 내용의 이슈가 터졌었던 것이 바로 이 구글 측에서 엄청난 실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져 버렸었던 그 이유 자체가 이 카펙스 설비 투자 쪽에서의 증가가 결과적으로는 이 이익에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의 이슈가 터져버리면서 하락이 일어났었던 알파벳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알파벳이 구글이죠. 알파벳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AGI가 달성이 됐나요? 전혀 안 됐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 이전까지 해서 메모리 반도체 사업은 계속적인 호황을 누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은, 자, 그런 모든 부분이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면서 올랐었던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금은 조금 쉬어가야 되는 그런 타이밍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 내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진행하지 않고 최근에 이 삼성전자가 떨어짐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삼성전자를 이런 구간에서 매수 들어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매도하고, 요때 당시에도 매수 들어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매도하고를 지금 반복적으로 삼아가고 계신, 소위 말하는 이 단타로 접근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일단 2분할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 매수의 타점이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도 그런 분들 뭐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어떤 거 여러분들 무작정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짧게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챙겨 가셔야지만이 그 다음 날에 이렇게 갑작스러운 급락이 나오는 부분도 피할 수 있을 뿐더러 더 극대화해서 이득을 쌓아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런 장세가 펼쳐질 것을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자, 이런 날에는 이미 이 매도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었던 바로 이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이냐면요, 6월 27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K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삼성전자 매도에 대한 부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여기 보시다시피 이때 당시에 가격이 얼마냐면은 33만 9천원 영역에서 삼성전자 매도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면서 이용해서 매도 타점을 먼저 비중을 줄여두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던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이후로 이렇게 하락이 좀 진행이 됐었는데, 자, 그때 당시 여러분들께 그냥 이렇게 영상에서만 공유를 드렸던 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이 삼성전자 6월 25일 날 매도에 대한 부분을 36만 500원 구간에서 안내를 드린 이후로 삼성전자가 꽤나 많이 낙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우리가 앞으로 이 추가적으로 삼성전자 단기적으로 바닥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구간에서 이 특히나 단타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단기적인 저점에서의 매수 타점 안내를 드릴 수 있을 뿐더러 매도에 대한 부분도 길게 안 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중장기적으로 실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은, 이렇게 단기적인 거래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타점
단기적인 타점 대응 안내를 좀 드리면서 자,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 삼성전자 중장기적으로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영상에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지금 구간 20만원에서 18만원대의 밴드 때까지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이 매수에 대한 부분도 잡아갈 것까지 염두에 두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중 관리가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한호가 몰빵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타점과 대응 안내를 좀 보내드려 볼 건데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7605-8354번으로 삼성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서 뒤에다가는 지금 평균 단가가 예를 들면 내가 이 30만원 구간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다가 30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비중 같은 경우에도 50% 정도 들고 있다. 아니면은 난 지금 삼성전자를 들고 있긴 한데 ETF 쪽 그 레버리지를 들고 있다. 이런 부분까지 같이 디테일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평단별로 비중별로 상품별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삼성전자 타점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만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구독 버튼은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무료로 참여해 보시면 되겠는데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도움 많이 받아보시면 영상 아래쪽에 있는 요 공유하기 버튼으로 이 채널을 통해서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7605-8354번으로 삼성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서 평균 단가 그러면서 비중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우리 이 삼성전자 타점 안내 단기적인 타점 안내 위주로 특히나 좀 많이 안내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이 반도체 쪽에서 어느 정도 수급이 이탈되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또 종목이 뭐가 있을까? 이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선물로 찾아보던 와중에 지금 보시다시피 로봇 종목들이 계속 눈에 띄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 종목 중에 한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 지금 어떤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냐면 자, 바로 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2026년 하반기 텐베거 예상 후보주로 해서 이번 종목을 지금 준비를 해봤고요. 자, 우리가 이 피지컬 AI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삼성전자와의 빅이슈가 터지면서 상승 흐름을 가져가 줬었던 만큼 이번 종목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이미 공급초로 확보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지금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2천억 원대밖에 안 되는 스몰캡 종목이다 보니까 한번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엄청난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이번 종목 잡아가야만 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바로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대통령 반도체 피지컬 AI 데이터 센터 삼각죽으로 초격차 산업 강국 대도약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있어서 바로 이 피지컬 AI라고 하는 것이 로봇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 종목이 이 로봇 쪽으로 해서 대기업의 고객사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이 미래 먹거리에 11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첨단 로봇 M&A를 추진하기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우리가 삼성전자가 노릴 수 있을 만한 이 종목군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서칭을 하던 와중에 이번 종목을 발견을 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대표적인 종목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무려 바로 이 17,000원대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주가의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97만원 선까지 올라가는 거의 56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그 배경 자체가 삼성 쪽에 인수가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됐다는 말씀인데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바로 이 로보티지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LG전자 쪽으로 엮였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LG가 실질적으로 이 대주주 지분을 확보를 함으로써 엄청난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5,500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대략 49만원까지 9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만들어 내줬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번에 가져온 종목이 여러분들 이 로보티지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50배 90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도 이 엄청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이번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요. 자, 왜 그러냐면 보시다시피 이번 종목이 상장한 이래로 이렇게 엄청난 상승세를 만들어내봐주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을 연출시켜줬었는데 자, 여기서 헤드앤숄더 패턴이 뜨면서 결과적으로 이 고점 패턴이 떴었고 자, 그런 와중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래량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급감한 상태에서 하락이 진행됐었다라는 점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밀려주면서 바닥을 찍어놓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자, 이때 당시에 다시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을 견인을 해줬었고 이때도 보시면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까지의 구간을 보시다시피 이렇게 매집 과정을 거쳐주면서 역대급 거래량을
거래량을 터뜨리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 상식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식을 지금까지 상장된 이래로 거래하셨던 모든 분들께 이렇게 본전을 주면서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렸었던 세력들이 고작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리고자 모든 분들께 본전을 드렸다라고 믿기는 좀 쉽지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적인 신고가가 가지는 의미는 클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역사적 신고가를 이미 먹어놨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바로 이 휴림로봇의 월봉 차트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닥을 잡아주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데, 이전에 있었던 딱 이 역사적 신고가까지를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맞춰줬었고, 이때 당시에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더 못 가나라고 많은 분들이 의아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시다시피 쭉 흘러내리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봐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뚫어봐주면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세력들 입장에서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 매물 소화 과정을 싹 다 맞춰나가면서 이전에 물리셨던 분들이 쏟아내는 물량을 꾸역꾸역 먹은 것 치고는 시세가 시원하게 난 흔적이 없는 그런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다는 말씀이고, 자, 우리가 이번 종목 핵심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보시다시피 반도체 공정의 핵심적인 웨이퍼 이성 로봇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면서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의 매출의 20%에 해당할 만큼의 주요 고객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5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고객사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업황이라든지 시황 같은 경우에도 매우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인해서 풀스택 국산화를 강조를 했었던 만큼 이번 종목 충분히 부각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가총액이 아무래도 2천억 원대의 스몰캡 종목이다 보니까 막상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시원한 상승세가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나 여러분들께 바로 이 휴림로봇의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휴림로봇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 SK하이닉스와 엮여있다는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바로 SK하이닉스 인수 썰을 내보냈었던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인수가 진행이 안 됐지만은 이 세력이 철저하게 매집을 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기사가 엮여서 나올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번 종목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으면서 매집이 이미 역사적인 신고가를 먹어놨었던 이런 종목이다 보니까 이번 종목을 좀 선정을 해왔고요. 자, 이번 종목 무료로 참여하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010-7605-8354번으로 문자로 매집이라고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종목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안내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아무래도 유튜브 특성상 모든 분들께 종목을 그냥 오픈을 했다가는 소위 말하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개미 털기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돌아서 올라가는 것까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다 보니까 모든 분들께 오픈을 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면서 010-7605-8354번으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종목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안내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사실 이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SK하이닉스 또한 마찬가지로 뭐 대한광통신 같은 종목들도 정확하게 이런 구간에서 매도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 자체가 있는데, 아니 당신이 도대체 언제 이때 매도 타점을 줬다라는 거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저희가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보시다시피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입니까? 여러분들 5월 12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분명하게도 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좀 드렸었죠. 2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광통신이 과거에 보여줬었던 바로 이 패턴과 너무나도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매도를 지금 챙겨 가셔야 되는 구간이 도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인데,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 자리다 보니까 우리가 중장기 이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 매수 타점을 다시 한번 공략해 들어가면 되는 구간이지만, 그게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은 단기적으로 비중 축소라도 들어갈 수가 있는 구간임을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네, 영상 멈췄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대한광통신의 가격이 28,250원, 이 최고가를 찍었었던 31,500원이 나왔었던 5월 12일 날에 매도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었는데, 자, 그 이후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쭉 빠지게 됐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 매도에 대한 부분 어느 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냐면은 6월 26일 날, 요 날에 딱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보시다시피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입니까? 여러분들 6월 27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K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매도에 대한 부분 분명하게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여기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반발 매수세인 리테스트를 이용해서 매도 타점을 잡아가 보시자라고 말씀드렸었던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때 당시에 가격
가격이 보시다시피 33만 9천 원 영역이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때 챙겨가셨던 분들 지금까지 마음고생하시는 일 상대적으로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딱 이 타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낙폭에 대해서 여유롭게 대응할 수가 있었던 삼성전자라고 하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기가 막히게 300만 원을 찍고 빠질 것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좀 드렸었지만은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리테스트를 이용해서 290만 원대에서의 매도까지 말씀드렸었던 영상이 바로 6월 23일 날 촬영했었던 SK 하이닉스 영상인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튀어 오르는 리테스트의 형태가 나타날 확률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 지금 자막에서도 보시다시피 살려준다라고 했을 때 비중을 극도로 줄이시는 것을 먼저 추천을 드려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이후로 하이닉스 엄청난 낙폭이 나왔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챙겨가 보시자라고 분명하게도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이후로 이렇게 낙폭이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이렇게 어떻게 기가 막히게 계속 매도 타점에 대해서 잡아가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참고하고 있는 지표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 추세에 따라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간 이후로 자, 한 번도 매도 타점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 않다가 바로 이 구간에서 매도에 대해서 챙겨갈 수 있도록 이렇게 타점이 또 나오죠. 자, 그러면서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러면서 이 구간도 이렇게 챙겨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오고 있는 지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이때 당시도 보시면은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하라고 나왔었으니까 사실상 그렇게까지 챙겨가는 것은 없었던 상황인데, 자, 그 이후로 보시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챙겨갈 수 있도록 단타 관점에서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충분하게 챙겨가실 수 있을 만한 구간을 명백하게도 짚어봐드리는 지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번번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300만 원 라운드 피겨 자리 부근까지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매도 신호가 이렇게 포착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실 건데, 어디서 사야 되는지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를 명백하게 이렇게 짚어봐드리고 있는 그런 신호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이 타점 잡아서 대응하는 게 너무 어렵다, 매번 유튜브 보고 대응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7605-8354번으로 지표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이 지표까지 같이 세팅하실 수 있도록 타점과 더불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 하이닉스의 타점이 궁금하면서 지표 같은 경우에도 같이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닉스에다가 같이 이 지표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다가 지표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죠. 또한 마찬가지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대한 지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이 지표까지 우리가 같이 세팅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고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다시 한번 삼성전자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낙폭 과대가 심하게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일단 우리가 1차적인 진입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빠진다라고 해도 연속 이틀 동안 빠지는 게 최근의 흐름이 보시다시피 이때 당시에도 이틀 연속으로 빠져놓고 반등세가 무섭게 연출됐었고, 자, 그 이후로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틀 연속으로 빠지고 이틀 연속으로 오르고, 또한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에는 하루 빠지고 이틀 동안 오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던 삼성전자라는 말씀인데,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때부터 시작해서 빠졌었기 때문에 지금 거의 3일 빠지긴 했었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하루 정도 쉬어갔었으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틀 동안 빠졌다라고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다 보니까 내일부터 시작해서 급반등 충분히 연출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1차적인 물량만 일단 먼저 진입을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낙폭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구간에서 한 번 더 진입할 것까지 대비해서 그런 평균 단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한 이쯤에서 형성되겠죠. 이쯤에서 형성될 수 있도록 일단 내일 같은 경우에도 빠질 때 덥석 잡는다라기보다는 보통 10시쯤에 다시 한번 이 반전을 꾀할 수가 있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보통 이 반대 매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10시쯤부터 이 바닥을 잡아주는 걸 지켜보면서 그 구간에서 추가 매수 잘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는 평균 단가를 이 구간까지는 만들어 놓을 수가 있겠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양봉이 좀 튀어서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가 이틀 연속으로 급반등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그런 현재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올라온다 하더라도 어디에 가로막힐 확률은 굉장히 높은 자리냐면은 25만원 선에서 가로막힐 확률은 굉장히 높은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4만원에서 25만원 요 밴드대를 말씀드리는 건데, 자, 이 구간에서 만약에 저항대에 가로막힌다라고 하면은 애초에 단타로 접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길게 보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 구간에서는 정리해 주시는 게 맞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시장이 정말로 무섭게 빠짐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이 말씀을 드렸었던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평단 훼손하지도 않고 잘 버티고 있는 자리라고 일단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로 확장을 시켜나가야 된다는 말씀이고, 당분간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낙폭을 진정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리이고, 지금 자리에서 어쨌든지 간에 꽤나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다음번 지지선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이 20만 원대까지 밀릴 수 있는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있고, 라운드 피겨 자리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심리적인 지지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까지는 조금 열어두시면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상승하고 있던 와중에 이 눌림목을 공략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락하고 있는 중에서의 이렇게 중간중간에 나오는 반등을 잡아가는 건데, 여기가 이 지지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만약에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요, 결과적으로 이거 비중 관리가 가장 핵심적이다라고 말씀드렸었던 이유가, 여기서 몰빵을 쳐버리게 되는 경우에는 내 평균 단가까지 조금 못 미치게 올라오거나 아니면은 내 본전 수준에서 털어야 되는 상황이 좀 발생을 하는데, 제 분할 매수 관점에서 한 번, 두 번 나눠서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평단 맞춰놓고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는 이만큼을 챙겨갈 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삼성전자 급하게 잡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분명히도 말씀드렸었지만 중장기 이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선거 너머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 중간선거 너머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3년차 보시다시피 무려 17%의 수익률을 기록했었던 이 미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 마찬가지로 작용하면서 얼마 전에 9,500억 달러의 동맹에 대한 내용의 이슈도 터졌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보면은 지금 자리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자리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당연하게도 이렇게 매일같이 야금야금 계속 빠지는데 어떻게 마음이 안 급해지겠습니까, 여러분들? 하지만 지금 자리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중장기로 끌고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지금 던지실 만한 구간이 아니에요. 이런 구간에서 이미 매도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었던 삼성전자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튀어 올라오는 이런 반발 매수세 리테스트는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는 이 삼성전자의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 급하게 결정하시면서 매도를 결정하실 게 아니라 오히려 좀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이 매수에 대한 부분도 안내를 드릴 수 있을 뿐더러,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도 단기적인 대응 원하시는 분들께 이 단기 타점에 대해서 공유를 좀 드리고 있는데, 7605-8354번으로 삼성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서 뒤에다가는 평균 단가 그러면서 비중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 평단 비중별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타점 안내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 삼성전자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앞으로도 이 삼성전자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에 앞서서는 구독,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